화면 왼쪽 상단에 보면 여기 아이콘이 첫 번째 아이콘 보이시나요? 이 아이콘이 뉴 아이콘입니다. 얘를 누르셔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오른편에 빨간색으로 A자 써있죠. 얘를 누르셔도 됩니다. 그럼 여기 new라고 하는 명령어 있죠. 어느 거든 상관없습니다.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되고요. 단축키가 컨트롤 키하고 N을 동시에 누르면 new가 실행됩니다. 자, 실행해 보실까요? 그러면 이렇게 뜹니다. 다 요 화면이 뜰 겁니다. 그죠? 이게 뭐냐면 설계 도면, 그러니까 도면 템플릿을 열어라. 예제 도면이란 뜻이에요. 템플릿은 예제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제 도면을 우리가 불러들여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되게 많네요. 예제 도면 되게 많죠? 이 중에 딱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 acad.dwt라고 하는 거 있죠. 이 파일하고 acad.iso.dwt하고 이렇게 두 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acad.dwt가 있고 acad.iso.dwt가 있습니다. 찾아보시죠. 잠시만요.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어떤 걸 선택하시냐면 얘를 선택하시면 돼요. acad iso.dwt라는 파일을 쓰시면 됩니다. 이유가 있겠죠. 그죠? 이유를 알아야 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설계의 기본 단위가 있습니다. 설계의 기본 단위. 전 세계적으로 두 개. 하나는 인치. 그냥 인치. 또 하나는 밀리미터. 우리나라는 뭘 쓸까요? 그렇죠. 밀리미터. 미국이나 영국은요? 인치. 자, 다시 보시죠. 오토캐드는 어디서 만들어졌을까요? 오토데스크라는 회사는 어느 회사일까요? 어디에 있는 회사일까요? 국적이 미국입니다. 오토데스크는 국적이 미국이에요. 그럼 기본 단위가 뭘까요? 인치요. 네, 얘가 인치입니다. 이게 인치 도면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얘가 밀리미터 도면입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뭘 눈여겨봐야 되냐면 ISO라는 단어를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ISO 무슨 뜻일까요?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국제공업 표준기구요. 얘가 기본 단위가 밀리미터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죠. KS 들어보셨죠? 코리안 스탠다드 한국공업규격. JIS 일본공업규격. DIN 독일공업규격. 안시 아지메 둘 다 미국 공업규격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각 나라별로 공업규격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ISO를 기본으로 해요. 조금 더 슬프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KS는 GIS를 근간으로 하고요. GIS는 ISO를 근간으로 합니다. 왠지는 여러분들이 역사를 배웠으니까 알 겁니다. 광복을 통해서 일본 강점기가 있었죠? 그걸 통해서 이렇게 바뀐 거고요. 참고로 이건 이제 그냥 상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나사라는 기구 아시나요? 네. 미국에서 우주선을 날리는 미항공우주국이죠. 여기는 기본 단위가 뭘까요? 인치일까요? 미리일까요? 네, 여기 미리입니다. 좀 생소하죠? 미국은 기본 단위가 인치인데 왜 나사는 미리를 쓸까요? 저 ISO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ISO. 처음에 ISO가 만들어진 배경이 1890년도, 1900년도에 비행기가 개발되죠.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근데 그때 비행기가 제법 유용하게 쓰였어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까지 미국이 활발히 만든 게 그거예요. 저 ISO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비행기를 만들려고 보니까 나라별로 규격이 다 다른 거예요. 사이즈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그래서 미국이 그러지 말고 비행기를 만들려면 우리 규격을 좀 통일해서 같이 씁시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ISO예요. ISO 원료는 비행기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나사가 미리를 쓴 건 아니에요. 우주선을 띄우다 보니까 폭발하거든요. 그러면 폭발했네 다시 만들지가 아니잖아요. 왜 폭발했지? 찾아봤는데 초창기에 그런 게 있었답니다. 인지를 근간으로 하는 엔지니어하고 미리를 근간으로 하는 엔지니어가 섞여 있었답니다. 그래서 설계 자체가 인지 설계하고 미리 설계가 혼합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나사 수뇌부에서 고민하다가 그러지 말고 ISO로 갑시다. 왜냐면 우주선도 결국은 비행기잖아요. 그래서 나사도 ISO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써야 될 건 명확하게 ACAD ISO.DWT를 선택하고 오픈. 그러면 오토캐드 환경이 이렇게 뜹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캐드 화면입니다. 맨 위로 올라가 볼까요? 맨 위에 보면 여기 홈, 인서트, 어논테이트, 파라메틱, 뷰, 매니지, 아웃풋 쭉 써있죠? 이거 탭입니다. 누르시면 돼요.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리본 메뉴라고 합니다. 리본이요. 리본 메뉴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중간에 여기 커맨드라고 써있는 요 창 보이시죠?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커맨드 라인이라고 합니다. 커맨드 라인. 우리나라 말로 하면 명령 줄이 됩니다. 이렇게. 이 두 개를 통해서 명령어가 다 들어가요. 이거 말고 메뉴바가 하나 또 있어요. 우리 메뉴 딱 누르면 쭉 메뉴 뜨죠? 메뉴바가 있는데 메뉴바는 다 감춰놨습니다. 메뉴바는 잘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건 다 리본 메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본 메뉴만 잘 쓰시면 크게 문제없이 쓰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커맨드 라인은 명령 줄이라고 했습니다. 오토캐드는요, 대화식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작업자와 캐드가 이야기하듯이 대화하듯이 작업을 한다라고 해서 대화식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명령어 딱 누르면 클릭 그러면 되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포토샵이 그래요. 근데 오토캐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명령을 딱 내리면 캐드가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그거에 합당한 값을 주면 다시 또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거 주고 이렇게 서로 작업자와 캐드가 서로 이야기하듯이 작업한다고 해서 대화식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그 대화하는 창, 명령어를 주고 또는 캐드가 나한테 그러니까 답을 요구하는 그 창이 어디냐면 커맨드 라인입니다. 저 커맨드 라인을 잘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커맨드 라인을, 그러니까 탭을 잘 쓰는 사람들은 이 커맨드 라인을 잘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커맨드 라인이 여기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단에 붙어 있죠? 이게 가장 좋은 위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작업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고, 커맨드 라인이 잘 안 보이시죠? 스크린에? 그래서 저는 이 커맨드를 이렇게 띄워놓을 겁니다. 붕 띄워놓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커맨드 보시기가 조금 더 편할 거예요. 저렇게 작업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렇게 작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커맨드 라인 위에다 띄워놓고 쓰시면 안 돼요. 나중에 물어봐요. 너 어디서 배웠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절대로 커맨드 라인은 저 이렇게 위에다 놓으시면 안 되고 이렇게 아래다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아래다 놓거나 아니면 하단에 이렇게 붙여 놓거나
이렇게 하단에 붙여놓는 게 제일 편합니다. 보통 한 3줄에서 4줄 나오게끔 붙여놓으시면 가장 보기 좋습니다. 자, 저는 여기다 놨고요. 그리고 캐드가 2군데인가 한 군데를 빼고는 전부 다 영어 캐드입니다. 제가 일부러 영어 캐드를 고집을 했어요. 한글 캐드가 아니고. 한글 캐드를 쓰면 되게 쉽습니다. 해설이 다 한글로 바뀌어서 나와요. 그래서 많이 쉬워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입사했는데 거기에 영어 캐드는 어떻게 될까요? 못 써요. 영어 캐드를 배운 사람은 한글 캐드에 적응을 해요. 근데 한글 캐드를 배운 사람은 영어 캐드를 못 써요. 번역이 안 돼, 번역이. 그래서 영어 캐드, 그러니까 입사했는데 영어 캐드네? 그러면 이제 한글 캐드 깔아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영어 캐드를 위주로 해서 설명을 하고 그러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이 확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어 캐드를 쓰고 있습니다. 또 말도 안 되는 스펠링으로 발음으로 설명을 또 합니다. 적당히 이해해서 들으시면 돼요. 어떤 건 콩글리시고 어떤 건 징글리시고 어떤 건 잉글리시고 그냥 적당히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종종 이 리본 메뉴하고 이 커맨드 라인이 감춰질 때가 있어요. 종종 내가 의도하진 않는데 어느 순간 싹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 명령을 알려드릴 테니까 보세요. 리본 클로즈라고 씁니다. 클로즈.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요. 커맨드에다가 여기다가 리본 RIBBON 클로즈. 리본 클로즈라고 쓰고 엔터를 치면 자, 이렇게요. 이렇게 쓰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리본이 사라집니다. 사라진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리본이라고 쓰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리본만 쓰시면 돼요. 엔터. 그러면 다시 나타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그냥 리본만 쓰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리본 클로즈. 그럼 리본 사라졌죠? 다시 리본. 리본 메뉴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리본 메뉴가 사라졌다? 그럼 뭐라고 쓰면 돼요? 아이고. 이렇게 됩니다. 명령어가 리본 클로즈 그리고 엔터 치면 리본 메뉴 닫기가 실행되는 거고 리본이라고 쓰고 엔터 치면 리본 메뉴 열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당황해하지 마세요. 메뉴가 없어졌다고 해서 없어졌네 그러면 명령을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뭐였지? 리본이었지? 리본 그리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커맨드 라인은 단축키가 컨트롤 숫자 9입니다. 컨트롤 키하고 숫자 9예요. 그래서 여기서 컨트롤하고 숫자 9를 누르면 이렇게 메시지가 뜹니다. 이거 무슨 메시지냐면 읽어볼까요? Do you want? 너 정말 원하니? Close 닫기를 커맨드 라인 윈도우 커맨드 라인 창을 닫기를 원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당연히 yes. 그러면 커맨드 라인 사라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컨트롤 숫자 9를 다시 눌렀다 뜹니다. 그럼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네. 커맨드 라인도 종종 잘 사라져요. 왜냐면 여기에 이렇게 X 표시가 있거든요. 이 X 표시 누르면 이렇게 커맨드 라인 닫기가 실행돼요. 나도 모르게 닫아놓고 커맨드 라인이 없어졌네 이러고 있는 거죠. 너무 당황하지 말고 컨트롤 숫자 9를 누르시면 다시 나타납니다. 한번 해보시죠. 잠깐 시간 드릴게요. 그 다음에 한글로 적어놓은 건 명령어의 이름이고 그 다음에 lin이 다 쓰면 되는데 속도가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단축 명령어라는 게 존재합니다. L만 누르고 엔터 치면 라인이 실행돼요. 이렇게 단축 명령어랑 함께 적어드릴 건데, 명령어에 보시면 이렇게 대문자 보이시죠? 얘가 단축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대소문자를 구별하진 않아요. 명령어는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대소문자를 구별해서 써놓는 이유는 저 대문자가 단축 명령어라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인 거죠. 서클은 CIL,CL인데 단축키가 C입니다. 자르기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트림입니다. TR이 단축키예요. 분해하다라는 익스플로드 명령어가 있습니다. 단축키가 X입니다. 저런 식으로 명령어 중간에 대문자가 써 있는 건 전부 다 단축키입니다. 근데 혹시 몰라서 제가 단축키를 별도로 또 써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은 라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 2개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렇게 2개요. 선을 그리고 원을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손으로 설계를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선 그리는 거하고 원 그리는 겁니다. 제도판이라는 게 큰 게 있어요. 제도판이 있고, 그 다음에 T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T자 모양으로 생긴 자가 있어요. 선을 그리네요. 삼각자가 있어요. 사선 그리는 거죠. 사선도 선이죠. 그 다음에 컴퍼스가 있습니다. 컴퍼스는 원 그리는 거죠. 그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그리고 원을 그릴 수 있으면 도면을 그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외에 나머지들이 이제 있는데 어떤 거냐면 조금 더 쉽게 그리는 방법들이 되는 거죠. 타원을 그린다든지 사각형을 그린다든지 혹은 정다각형을 그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 외 명령어들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하고 제일 먼저 공부할 게 저 라인하고 서클입니다. 선 그리고 원 그리고. 그 중에 오늘 선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공부할 겁니다. 자, 라인 명령어는 여기 있습니다. 라인 명령은 여기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 여기다가 라인 쓰고 엔터 치셔도 됩니다. 이런 식이죠. 자, 라인 누르게 되면, 이렇게 CAD가 물어봅니다. 스페이시파이 퍼스트 포인트. 저 스페이시파이가 뭐냐면 입력해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퍼스트 포인트, 첫 번째 점을 입력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저기다가 숫자로 입력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마우스로 화면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다시 봅니다. 제가 여기다가 라인이라고 씁니다. 라인, 그리고 엔터. 그러면 똑같이 실행되는 거 보이시죠? 다시 봅니다. 제가 단축키가 있다 그랬죠? L, 그리고 엔터. 그러면 명령어 실행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명령어 탈출하는 건 키보드에 ESC 키 누르시면 됩니다. 자, 3개 다 한번 해보시죠. 리본 메뉴를 눌러서 라인을 실행해보고 ESC 키 누른 다음 라인 다 쓰고 엔터. 그 다음에 확인됐으면 ESC 키, L 누르고 엔터. 확인됐으면 ESC 키. 한번 해보시죠. 자, 라인을 실행했습니다. 그러면 CAD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 바로 퍼스트 포인트, 첫 번째 점을 넣어달랍니다. 제가 명령어를 넣었더니 CAD가 저한테 물어봐요. 첫 번째 점 넣어주세요. 제가 첫 번째 점을 화면에다 이렇게 클릭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CAD가 넥스트 포인트, 다음 점 넣어주세요. 다음 점 입력해주세요. 또는 언두, 지금 입력한 거 취소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네요. 자, 일단 클릭. 넥스트 포인트 오와 언두. 자, 다시 클릭했더니 이렇게 떠요. 넥스트 포인트 오와 클로즈 언두. 자, 보세요. 모서리가 2개죠. 도형 닫으면 어떻게 되나요? 삼각형이죠. 네, 삼각형이 되어서야 비로소 클로즈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자, 클릭하고 나 이제 더 이상 그릴 필요 없어요. 엔터. 그러면 종료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ESC 키.
그럼 그대로 명령어 종료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어떤가요? 여러분들하고 캐드하고 이야기하듯이 작업이 진행되나요? 네. 그래서 대화식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커맨드 라인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캐드가 나한테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다시 봅니다. 캐드는 한 칸 띄우기가 안 들어가요. 명령어에는 한 칸 띄우기가 없습니다. 스페이스바 있죠. 네. 스페이스바가 안 들어가요. 라인하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엔터랑 똑같습니다. 자, 그 예로 여기 리본 메뉴, 리본 클로즈요. 어떤가요? 저거 단어 두 단어잖아요. 리본하고 클로즈하고 두 단어인데 붙였었죠. 네, 명령어 다 붙여졌습니다. 명령어에는 한 칸 띄우기, 다시 말해서 스페이스바가 없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키보드를 빠르게 쓰려면 어떻게 쓰냐면 엔터 대신에 스페이스바를 쓰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요. 오른손으로 키보드를 꽉 움켜잡으세요. 절대로 떼지 마세요. 왼손으로 키보드를 씁니다. 이거 놓고 키보드 이렇게 하고 이게 아니고 이렇게요. 이해되시나요? 프로게이머들이 게임할 때 오른손으로 키보드, 아니 오른손으로 마우스, 왼손으로 키보드. 네, 캐드도 똑같습니다. 오른손 마우스, 왼손 키보드. 이해되셨나요? 그게 속도가 제일 빨라요. 엔터 치실 필요 없습니다.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돼요. 왜냐하면 스페이스바가 면적이 제일 넓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셔도 금방 알아요. 그죠? 엄지손가락으로 스페이스바를 건들면 됩니다. 엄지손가락. 그 다음에 원래는 F자가 왼손 검지자리고요. J자가 오른손 검지자리입니다. 키보드에서 원래 이렇게 타이핑할 때 F자, J자 둘 다 스페이스바입니다. 원래. 근데 그렇게 쓰지 마시고 F자, J자.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손가락에 딱 걸려요. 그러면 대략 키보드의 위치를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키판이 있죠. 숫자판. 숫자 5가 있죠. 숫자 5에 요철이 있습니다. 검지자리. 이해되시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키보드를 이렇게 쓱 훑으면서 대략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키보드의 위치를 그리고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어도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엔터 대신에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편해요. 저도 스페이스바 누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연습을 하시냐면 명령어 쓰실 때 대략 한 300타 나올 때까지 그때까지 쓰시면 돼요. 한 150타 넘어가면 충분히 속도 빨라요. 제가 실무에서 일할 때 제 선배가 그 얘기했어요. 그때는 이제 툴 메뉴 썼거든요. 그 선배 툴 메뉴 쓰고 저는 커맨드 메뉴 쓰고 저한테 맨날 뭐라고 했어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본인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거죠. 리본 메뉴 이렇게 클릭하는 게 더 빠르다는 거죠. 근데 딱 한 번 하루 작업하는 거 보곤 더 이상 얘기 안 하더라고요. 속도가 충분히 빨랐거든요. 저 300타 이상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한 달 지나니까 저한테 물어봐요. 야, 명령어 있잖아. 그거 뭐냐? 왜냐면 이제 강사 생활 오래 했으니까 명령어는 빠삭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물어보시는 거죠. 야, 명령어 이럴 때 쓰는 거 있잖아. 그거 뭐냐? 맨날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때까지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 라인 명령어 설명드릴게요. 자, 하기 전에 줌펜, 화면 축소 확대, 펜, 화면 이동, 줌펜입니다. 이거 명령어를 써도 되고 마우스만 쓰셔도 돼요. 저도 대부분 다 마우스 씁니다. 자, 휠을 돌리시면 돼요. 휠을 앞으로 뒤로 휠 돌려보세요. 그러면 화면이 축소 확대되죠? 네, 화면이 이렇게 점점 커지고 있죠. 이건 줌인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화면을 뒤로 돌리면 점점 작아지고 있죠. 이걸 줌아웃이라고 합니다. 줌인, 줌아웃. 휠을 돌리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뭐냐면 저 커서의 위치요. 커서의 위치가
줌인 줌아웃의 중심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오른쪽에 놨어요. 그러면 줌인 줌아웃이 커서를 중심으로, 왼쪽에 놨습니다. 줌인 줌아웃. 자, 이해되시나요? 가운데다 놓으면 가운데를 중심으로 줌인 줌아웃이 일어납니다. 한번 해보시죠. 휠을 참 많이 써요. 자, 휠을 더블 클릭합니다. 뭔가요? 두 번 연달아 누르는 거죠.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화면 맞춤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휠을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줌 익스텐트가 됩니다. 휠을 돌리면 줌 인 혹은 줌 아웃. 휠을 더블 클릭하면 줌 익스텐트, 화면 맞춤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휠을 드래그 합니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돼요. 휠을 누른 상태에서 움직여 보세요. 이게 화면 이동, 펜입니다. 그러니까 펜은 휠 드래그.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화면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한번 해보시죠. 자, 옆으로 치우고 다시 라인 시작점 클릭을 했습니다. 근데 마음에 안 드네요. 여기 언두 있죠? 언두를 쓰는데 여기 파란색으로 대문자 있죠? 여기다가 쓰시면 됩니다. U 쓰고 엔터. 그러면 취소된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언두. 근데 이거 누르셔도 돼요. 이렇게 누르셔도 취소가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그리다가 마음에 안 드네요. 그러면 여기 언두 얘를 누르시면 돼요. 타이핑이 빠르면 여기다가 U라고 쓰고 엔터를 치시면 돼요. 근데 나는 타이핑 느린데 그럼 이거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입력된 점들이 어디까지? 제일 처음 첫 번째 점까지 되돌아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라인 최소 삼각형이 되어야 클로즈라는 메뉴가 떠요. 클로즈 누르면 도형 닫기. 도형이 닫히고 명령어도 끝나고. 자, 한번 해보시죠. 라인 언두 할 때요. 언두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컨트롤 키하고 Z 키. 컨트롤 Z를 누르면 언두가 이렇게 실행됩니다. 단축 명령어니까 쓰시면 돼요. 쓰다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럼 컨트롤 Z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되돌아갑니다. 근데 컨트롤 Y는 안 먹혀요. 컨트롤 Y는 안 먹힙니다. 그러니까 명령어 중간이라 그렇습니다. 명령어 중간에 이렇게 여기다가 쓸 때 이 언두 대신에 컨트롤 Z를 누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컨트롤 Z 쓰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언두를 쓰게 되면 명령어가 선이 한 번에 사라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나요? 명령어가 한 번에 싹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볼까요? 자, 컨트롤 Z를 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명령어를 쓰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포인트를 계속 쓰는 거죠. 그죠? 여기서 컨트롤 Z를 누르면 포인트가 취소되는 겁니다. 그런데 명령에서 컨트롤 Z를 쓰면 어떻게 돼요? 그 명령어 전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라인 명령어를 실행했습니다. 명령어를 실행했어요. 지금 제가 한 건 포인트를 넣은 거죠. 그러니까 컨트롤 Z 하니까 뭐가 돼요? 입력된 포인트가 실행됩니다. 취소되는 거고요. 엔터. 명령어를 끝냈어요. 여기다 컨트롤 Z 하면 방금 전에 썼던 명령어를 취소합니다. 그 명령어에 포인트가 여러 개 들어갔지만 그걸 하나로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컨트롤 Y는 여기서 들어갑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명령어에서 포인트를 취소할 때는
컨트롤 Y가 안 들어가요. 그러나 이렇게 명령어에서는 컨트롤 Y가 들어갑니다. 컨트롤 Z, 컨트롤 Y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지우개를 써야죠.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거꾸로 지울 수도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이레이즈 명령어입니다. 지우개예요, 지우개. 얘를 누른 다음에 보시면 select object,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그래서 지우고자 할 걸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 지워진 거 맞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마우스로 명령어 쓰지 말고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파란색 점들 나오죠. 이걸 그립이라고 부릅니다. 그립이요. 그립이라고 합니다. 그립. 우리나라 말로 하면 손잡이요. 예를 들어서 테니스 라켓의 손잡이 있잖아요. 그거 그립이라고 합니다. 손잡이란 뜻이에요. 야구방망이의 손잡이 그립, 골프채의 손잡이 그립, 배드민턴 손잡이 그립입니다. 이 그립에는 어떤 명령어들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직 우리가 쓸 건 아니고 이렇게 그립 상태로 만든 다음에 키보드의 델키를 누르면 지워집니다. 한번 해보시죠. 선택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선들을 혹은 우리 이제 객체라고 하고 영어로 오브젝트라고 하는데 오브젝트를 선택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보다시피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이렇게 빈 공간을 클릭합니다. 클릭이에요. 드래그 아닙니다. 그러니까 버튼을 눌렀다 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하던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던가 여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면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이걸 뭐라고 파란색 창이 뜨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윈도우 셀렉트, 우리나라 말로 포함 선택.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녹색 창이 나오죠. 이거는 크로스 셀렉트, 걸침 선택이라고 합니다. 자요. 빈 공간 클릭 후 오른쪽 이동하면 이건 윈도우 셀렉트 포함 선택 빈 공간 클릭 후 왼쪽 이거는 크로스 셀렉트 이건 걸침 선택이라고 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차이점이 뭐냐면 이거예요. 클릭했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동했어요. 이 사각형 안에 다 들어간 것만 선택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중간에 선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자, 이 두 개는 완전히 포함됐죠. 얘는요. 바깥에 있죠. 누구만 선택되나요? 포함된 것만 선택합니다. 자, ESC 키 누르면 취소됩니다. 다시 볼까요? 빈 공간 클릭 후 왼쪽으로 갔습니다. 이건 걸침 선택이라고 해요. 이 사각형 안에 이렇게 교차된 것들을 선택합니다. 선택되는 거 맞습니까? 다시 봅니다. 자, 이렇게 해봤습니다. 너무 높다. 자, 이렇게 해봤습니다. 얘는 두 개는 어떤가요? 포함됐죠? 네. 선택됩니다. 이해되셨나요? 크로스는 윈도우를 포함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선택하고 될. 자, 한번 해보시죠. 이걸 전부 다 선택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컨트롤 A. 컨트롤 A는 전체 선택이란 뜻이죠. 이 컨트롤 A는 캐드에서만 쓰는 게 아니죠. 윈도우에서도, 그러니까 파일 선택할 때도 컨트롤 A 누르면 전체 선택되죠. 네. 똑같이 사용됩니다. 네. 그러면 이와 같이 삭제가 들어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라인 이렇게 그리다가 제가 실수로 엔터를 눌렀네요. 여기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이럴 때 여기다 라인하고 그 다음에 캐드가 퍼스트 포인트 물어보죠.
이때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그냥 엔터를 누르면 됩니다. 엔터. 입력 안 하고 그냥 엔터. 그러면 마지막에 입력한 데서 다시 시작합니다. 자, 이해되셨죠? 무슨 뜻인지? 네. 퍼스트 포인트에서 아무 값도 입력하지 않고 엔터를 누르면 마지막에 끝난 점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이어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죠. 제가 지금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그죠? 제가 여기서 클로즈를 할 겁니다. 도형 닫기죠. 그럼 어디로 갈까요? 여기 와서 닫힐까요? 여기 와서 닫힐까요? 1번, 2번. 2번으로 갑니다. 이해되셨나요?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이어서 시작한 게 아니고 다시 시작했다고. 네, 클로즈. 이해되셨나요? 다시 시작의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마지막에 끝난 점에서 다시 시작. 네, 한번 해보시죠. 사람의 눈은 위치를 판단할 때 이렇게 보면 판단이 되잖아요. 근데 CAD는 위치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난감한 거죠. 그죠? 그 위치를 파악하는 게 바로 좌표입니다. X, Y, Z 이렇게 세 개로 판단을 하는데 우리가 Z는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Z는 감추고 X, Y 두 개만 보시면 돼요. 어디 있냐면 바로 여기요. X, Y 표시된 거 보이시나요? 네, 여러분들 화면 좌측 하단에 X, Y가 존재합니다. 여기가 원점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방향이 시작이 됩니다. 보통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게 좌표입니다. 수평을 X축이라고 하고 수직을 Y축이라고 합니다. 기억나시죠? 네. 잘 모르시는 분은 그냥 그렇구나 그러고 넘어가시면 돼요. 수평을 X, 수직을 Y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X와 Y가 교차되는 부분이 있죠. 만나는 부분 여기 요 점을 뭐라고 부르냐면 원점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X의 위치가 0이고 Y의 위치가 0인 자리 이걸 원점이라고 합니다.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방향,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방향, 또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 방향, 아래로 내려가면 마이너스 방향. 자,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바로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X가 플러스, Y가 플러스. 이쪽 방향은요? X가 마이너스, Y가 플러스. 이쪽 방향은 네, 맞아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럼 이쪽 방향은요? 네, 플러스, 마이너스. 이해되시죠? 되게 쉽습니다. 이게 좌표예요. 그리고 이 좌표를 그대로 사용하는 걸 절대좌표라고 합니다. 원점의 위치에서부터 얼마 떨어져 있는가, X로 얼마 떨어져 있고 Y로 얼마 떨어져 있는가, 이거 그대로 사용하는 걸 절대좌표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바로 이 점의 좌표는 X가 2이고 Y가 3. 그러니까 2,3 이렇게 쓰는 거죠. 자요. 이 점의 좌표는 X가 4, Y가 5, 4,5. 자,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4에 플러스 2.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3. 이 점의 좌표는 5,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CAD가 지닌 원점으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는가. 이걸 사용하는 걸 절대좌표라고 합니다. 자, 여기 있는 예제들을 잠깐 볼까요? 이 예제를 볼까요? 한번 찾아보시죠. 자, 여기 알파벳으로 제가 다 이렇게 번호를 붙여놨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하기에서 좌표를 전부 넣어놨습니다. 굳이 따라하기 전에 항상 좌표는 X를 읽고 Y를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10,10,
40, 10, 40, 20, 30, 20, 30, 30, 20, 30, 20, 20, 10, 20, 10, 10 이렇게 읽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네. 이거 여기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좌표를 읽어서 하시면 되는데요. 자, 한번 보시죠. 라인. 자, 그 다음에 처음 시작점. 다시 말하면 여기죠. 10, 10. 이거를 순서대로 그냥 여기다 쓰시면 돼요. 10, 그리고 10 이렇게요. 쉼표를 쓰시면 됩니다. 마침표가 아니고 마침표는 소수점이고 쉼표는 x와 y를 나누는 좌표입니다. 이렇게 10, 10 쓰고 엔터. 그러면 어딘가 위치가 이렇게 잡힙니다. 우리는 이 위치를 몰라요. 그러나 CAD는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화면 전체가 이렇게 좌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시키기만 하는 겁니다. 시키고 그 다음에 휠을 돌려서 찾아내기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점은 40, 10. 40, 그리고 못 가나? 다시. 10, 10,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은 40, 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엔터. 자요. 그 다음에 40, 20 요만하군요. 그 다음에 30, 20 그 다음에 30, 30 자, 그 다음 20, 30 그 다음 20, 20 그 다음 10, 10 아이고 틀렸네요. 10, 20이네요. 그죠? 그 다음 마지막은 클로즈. 그러면 쉽게 그리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그리고 다 그리신 분은 그 밑에 것도 한번 해보세요. 밑에 거는 여러분들이 여기 좌표 다 적어놨으니까 사각형 3개를 그려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이번에는 상대좌표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좌표는 골뱅이를 쓰고 x의 길이, 그 다음에 y의 거리 이렇게 표기합니다. 원래 이렇게 써요. 골뱅이 쓰고 델타 x 쉼표 델타 y 요게 이제 수학적인 기호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수학적인 기호고 요건 제가 원론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하나씩 들어가도록 하죠. 선의 길이가 가로 세로 각각 100이죠. 이 점에서 여기 있는 점까지 100mm가 떨어져 있네요. 그죠? 자, 좌표로 바꿉니다. 먼저 x부터 100mm 떨어져 있네요. 100, y는 똑같은 위치죠. 0.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떤가요? x는 똑같죠. 0, 이렇게 위로 올라가니까 100. 자, 이 점과 이 점입니다. 100mm가 떨어져 있지만 방향은 왼쪽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 쉼표, y가 똑같아요. 0. 자, 이렇게 갑니다. 선의 길이는 100mm이지만, 자, 0, 밑으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 이해되셨나요? 자, 제가 직접 적용해 봅니다. 자, 지우고, 자, 라인. 시작점을 물어보네요. 근데 여기 도면에 보니까 원점에서 시작하라고 합니다. 0,0에서. 그래서 제가 절대좌표 0,0이라고 쓰고 엔터.
자, 그 다음에 이 점에서부터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다 써야 됩니다. 이렇게. 자, 골뱅이. 이 골뱅이가 붙어야 상대좌표로 바뀌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없으면 절대좌표가 되는 겁니다. 자, 골뱅이. x의 거리가 100. 그 다음에 쉼표 y는 0. 수평이란 뜻이 되는 거죠. 0. 자, 그러면 이렇게 수평선 그려진 거 보이시죠? 다시 봅니다. 골뱅이 0, 그럼 수직선을 그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선의 길이는 100mm. 자, 다시 볼까요? 골뱅이. 자, 선의 길이가 100mm인데 방향이 마이너스죠. 왼쪽으로 그려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쉼표 0, 수평선이란 뜻이고. 자, 다시 골뱅이. 수직이니까 x가 0, 쉼표, 자, 마이너스 100이 되는 거죠. 그죠? 맞나요? 하나 더요. 골뱅이 100, 100. 그럼 어디까지 갈까요? 자, 끝까지 가는 거 보이시나요? 네. 100, 100. x가 100이고 y가 100이고. 그러니까 사선으로 그려지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과제물을 보시죠. 원점에서 시작하랍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80인 거 표시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사선으로 올라가네요. 여긴 60이고요. 그러면 요만큼 x의 길이가 60이고 요만큼 y의 길이가 40이네요. 맞습니까? 근데 단지 방향이 x는 마이너스 방향인 거고 y는 플러스 방향인 거죠. 지금 제가 그린 것처럼 이렇게 그려가면서 머릿속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상상을 해가면서 그리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라인. 첫 번째 점은 0,0.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은 80,0. 자, 세 번째 점은 0,20. 골뱅이 붙여야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점은 마이너스 60, 플러스 40. 사선으로 그려지죠. 자, 확대하고. 자, 골뱅이 마이너스 20,0. 다시 볼까요? 0, 마이너스 20, 20,0, 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0. 마지막은 클로즈. 그러면 이렇게 쉽게 그려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